법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단고기의 원전 강독인데요. 고기 인용이 시자 일연시지 유사나 고기를 인용한 것이 일연시의 그 삼국유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보면은 왕침이 쓴 위서를 인용해서 위서의 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군의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기의 운 석유한국하니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인용한 것이 그 이련이 쓴 삼국유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 금기 고기를 그런데 그 이련이 인용한 고기를 불가득견일세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득견일세 내 이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로 합의일서하니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로 그걸 합해서 한 책을 만드니 명활 이제 환단곡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대한 논문도 한 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고기가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밝혔어요. 거기서 말하는 고기는 조대기입니다. 그게 조대기예요.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조대기를 인용한 부분이 9군데 나와요. 9군데 나오는데 뭐 조대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름 그대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도 한번 나와요. 조대기에. 이렇게 그 우리 한민족의 역대 왕조에 대한 기록을 한 건데요. 조대기를 인용을 해서 환단고기에서 그 환웅천왕이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웅족과 호족을 교화하고 호족을 쫓아내고 웅족과 결합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읽어보면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글자가 조금 많고 이제 그 삼국유사는 글자를 팍 줄였어요. 글자가 조금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니 글자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인용한 고기라는 것이 이게 조대기구나. 조대기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에서 쓴 책이 아닙니다. 조대기라는 책은 대진국에서 쓴 책이에요. 926년에 대진국이 망하자 8년 뒤인 934년에 그 마지막 왕자 대광현이 고려로 망명을 합니다. 대진국 사람들이 고려로 망명할 때 가지고 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고려시대 때는 서운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러다 그것이 시중으로 좀 나가고 했겠죠. 그래서 이련 스님도 그 아마 조대기를 어떻게 입술에서 보고 거기에를 인용을 해서 삼국유사의 이 고조선조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법례는 모두 6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법례는 6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첫째 단락은 환단고기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매듭 짓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4개는 삼성기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단군세기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북부역에 대한 얘기, 네 번째는 태백일사에 대한 얘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법례는 모두 6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단락은 마쳤고요. 두 번째 단락은 삼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삼성기는 유2종이나 자, 삼성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초 선생이 이건 오래된 것을 삼성기 전 상편으로 하자. 그리고 뒤에 것은 삼성기 전 하편으로 하자. 이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삼성기는 2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으나 완편은 아닌 것 같다. 완편은 아닌 것 같다. 뭐 완편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삼성기 하를 보면은 단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단군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완편이 아닌 것도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삼성기는 이제 2종류가 있는데 사비 완편이요. 완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안암노씨 소차는
안함노가 지은 것이 이제 삼성기 전 상편인데 여가구전이니 그것은 운초 계연수 선생 집안에 내려오던 책이었습니다. 아마 이 운초 선생이 우리의 고대 역사 환단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집안에 삼성기 상이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읽어보고 역사에 대한 아주 틀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함노가 지은 삼성기는 운초 계연수 선생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거예요. 여가구전이니 우리 집안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이니 금이 삼성기 전 상편하고 이제 그것을 삼성기 상하를 묶어서 전이라 그러고 완전한 것 중에서 상편, 삼성기 전에 상편으로 삼고 원동중 씨 소차는 근데 이 원동중이라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그래서 뭐 저도 그 원씨의 족보를 다 뒤져봤거든요. 없어요. 원씨 족보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살았던 원천석이라는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중 씨 소차는 득어 태천 백진사 관묵시하니 태천에 진사에 합격을 했던 백관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구했어요. 이걸 보면은 운초 계연수 선생이 백관묵 씨 집에 가서 백관묵 씨에게서 그 장서를 쫙 구경을 하고 그 책을 구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백관묵이라는 분이 1804년에 태어나가지고 1866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운초 선생은 1864년 갑자생이에요. 그러니까 백관묵 씨가 돌아가셨을 때 3살이에요. 그러니까 백관묵 씨는 돌아가시고 그 뒤에 운초 선생이 이 평안북도 태천에 백진사라는 사람이 그 책을 많이 소장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아들 대에 찾아가가지고 책을 구경시켜 달라 그러고 거기에서 그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 하를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금이 삼성기 전 하편하야 지금 삼성기 전 그걸 하편으로 삼아서 총위지 삼성기 전이라. 그래서 그 안함노의 삼성기와 원동중의 삼성기를 묶어가지고 삼성기 온전한 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단군색이라는 것은 단군색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단군의 역대 단군의 대대로의 기록이에요. 47명의 단군에 대한 기록인데 홍행촌수 소편이다. 홍행촌수라는 분은 그 행촌 이암 선생이 1363년에 강화도에 그 선원사에 해운당을 짓고요. 거기에서 자기 호를 홍행촌수라고 호를 씁니다. 그래서 그 1363년 67살이 되던 해 10월 3일에 해운당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5월 달에 68세로 1364년에 행촌 이암 선생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군세기는요. 정확히 쓰여진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1363년 10월 3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데도 단군세기가 위서가 될 수 있습니까? 행촌 이암 선생은 충신 중에 충신이요. 문장가 중에 문장가요. 아주 북글씨의 제1인자였어요. 해동의 조장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그 다음에 문화시중을 지낸 사람이에요. 공민왕 때. 그런 분이 위서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강단사학자들이 할 일이 정말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 매도를 하는 겁니다.
행촌 선생 문정공, 돌아가신 뒤에 시호가 문정이에요. 문정공 소전야라 전한 것이다. 차서도 역득어 백진사하니, 이 책도 또한 그 백진사에게서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진사 집에서 환단고기에 두 종류의 책이 나왔네요. 삼성기 전하편, 그 다음에 단군세기. 진사는 문조고가해라. 이 백진사란 분은 아주 그 문제가 뛰어났던, 이 조라는 것이 이제 마름조자인데요. 마름이라는 것이 그 바닷속에 자라는 해초인데, 그런 문양으로 기둥을, 무늬를 만듭니다. 장식을 합니다. 아름답게 그 꾸며요. 그래서 이거는 문조라는 것은 아주 그 문체가 뛰어났던, 문장이 유명했던, 문제가 뛰어났던 그런 옛 집안이다. 소다장서요. 본래 그 집에는 그 장서가 많았어요. 백진사는 1840년에 그 진사에 급제한 뒤에 서당을 열고 은거를 하면서요, 죽을 때까지 그 경전만을 연구해 가지고 6권의 문집을 남겼고요. 그 아들이 백삼균가, 그런데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금 양종 사서가, 그런데 지금 근데 양종의 역사서가, 양종은 삼성기 전 하편하고 그 다음에 단군세기예요. 구출기가 하니 모두 그 집안에서 나왔으니 해시 비저 백붕지 사리요. 이거는 한문이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어찌 했자, 어찌 그 뒤에 건 뿐시자예요. 어찌 뭐뭐실 뿐이리요. 비저, 비교, 어찌 비교할 뿐이리요. 자, 그 뒤에 모두 제자는 그 이제 저라고 읽어야 돼요. 저라고 읽는데, 백붕이라는 것은 이게 한 쌍의 조개를 붕이라 그래요. 그 조개는 뭡니까? 그게 옛날에 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재화하면 재물 아니에요? 그게 조개패 옆에 겨우제자, 또 델화자 밑에 조개패자, 재물이에요. 재화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매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때 조개패자가 다 들어가요. 인류가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이 제일 먼저 그 화폐로 썼던 것이 조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조개라는 것이 바닷가에 가서 채취해가지고 그럼 돈으로 쓰면 될 게 아닙니까? 그 조개는요, 중국의 동남해안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조개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 하가점 하층문화의 그 대전자 유적이라든가 중국의 그 낙양시 언사시 옆에 있는 이리두 문화에서 엄청난 그 화폐 조개가 출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조개를 보니까 대만 동쪽과 필리핀 동쪽에서만 서식하는 카우리 조개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개에 대한 연구는 뭐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우리가 뭐 무역을 한다, 소비를 한다, 저축을 한다, 전부 조개패자가 들어가죠. 무역할 무자에도 조개패, 소비할 비자에도 조개패, 저축할 저자에도 조개패. 하여튼 우리 민족은 초기에 이 카우리 조개를 돈으로 썼어요. 그래서 백붕이라는 것은 조개 한 쌍이니까 이제 백붕이라는 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는 것에 어찌 비유할 뿐이리요. 돈 몇 억을 주는 것보다 그 집안에서 이 양종의 사서가 나온 것이 더 소중하다. 가위 조국지 만장 광채하로다. 가위, 어떤 우리 민족의 그 만장이나 일장이 한 3m니까요. 뭐 만장은 엄청난 높이죠. 엄청나게 그 광명의 빛을 그 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도다. 뭐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하면은 우리 민족의 아주 그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북부여기에 대한 얘기네요. 여기에서는 그 해석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북부여기 상하가 돼 있어요. 북부여기 상은
상위구 사는 하는 가서본 부역이에요. 여기에 동부역. 북부역이 상하는 복외거사 범장소 찾냐라. 자, 고려시대 말기에 이 범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증조 할아버지가 범승조라는 분인데 남송이 망하자 그 남송에서 예부시랑을 지냈다 그래요. 우리나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아들 범유수 또 그 손자 범후춘을 지나서 범장이 범승조의 증손자가 되는데 복외고사 범장이 지은 바라. 구유이 단군세기로 합현자를 과거에 단군세기하고 북부여기가 합현된 것을 득어 삭주 이동 이진사 형식가 하니. 저 평안북도 압록강변에 삭주가 있어요. 이동은 백골이에요. 우리말로. 배나무가 많은 고을이었던 모양이에요. 삭주 이동 이진사 형식의 집에서 북부여기를 구했는데 그 북부여기라는 것이 단군세기하고 합현된 북부여기였어요. 이형식이라는 분은 백진사보다도 나이가 8살이 더 많아요. 1796년생이에요. 그리고 한 살을 더 살아요. 1867년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형식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가 운초 선생이 4살이에요. 4살. 운초 선생은 갑자생이에요. 1864년. 그러니까 이것도 이형식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그 집에 가서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단군세기 북부여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천리경이라는 책도 같이 구해요. 천리경. 천은 뚫을 천자에다가 이는 이치자에다가 경은 거울경자예요. 왜냐하면은 1899년에 천부경 요해라는 책을 쓰거든요.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를 쓰는데 거기에 그 천리경을 인용을 해요. 운초 선생이. 그래서 그 천리경도 그 이형식 선생의 집에서 구한 책입니다. 이 복외거사는 광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도 지금 광주에 있고요. 또 그분의 그 사당이라든가 그런 유허비가 이제 광주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세기는 백진사 소장으로 백진사가 그 간직했던 바와 더불어 무일자 이동하고 한 글자도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제 이동이라는 것은 다르고 같다는 건데 요건 이제 한문에 편의 복사라 그래서 한쪽 뜻만 나타내는데 두 글자를 쓴 거예요. 한 글자만 새기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 글자도 다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우유, 별본이 행어세자하니 지금 또 별본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행해지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이 별본을 이게 단군세기의 별본이다. 북부여기의 별본이다. 논란이 많아요. 저는 뭐 한마디로 이건 북부여기의 별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단락이 북부여기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단군세기라면은 앞에 단락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건 별본은 별본의 북부여기입니다. 별본의 북부여기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있으니 차본 내용이 이 판본의 내용이 자여전서로 스스로 그 앞에 있는 책과 더불어 즉 단군세기와 합본되어 있는 북부여기 그거와 더불어는 파유소수고로 잠옷 다를 숫자예요.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갱 불급지하라. 내 다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삼성기, 단군세기 그리고 이제 북부여기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태백일사죠. 그런데 이 태백일사가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환단고기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삼신오제본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이 삼신오제본기 강독을 하게 될지. 두 번째가 신시본기, 세 번째가 환국본기, 네 번째가 삼한관경본기, 다섯 번째가 소도경전본은, 여섯 번째가 고구려국본기, 일곱 번째가 대진국본기, 여덟 번째가 고려국본기까지 있어요. 태백일사가 8권, 북부여기가 2권, 그럼 10권이죠. 그 다음에 삼성기 상이 1권, 삼성기 하가 1권, 단군세기가 1권.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총 13권의 책을 합본한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태백일사는 일십당 주인 이맥시 소편이니, 호가 일십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부경의 일적십과에서 나온 말이죠. 이맥이라는 분이에요. 이맥은 고성 이씨의 13세 손이에요. 고성이 씨는 7세 문희공 이존비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죠. 그 손자인 9세 문정공 이암이라는 분이 유명하죠. 근데 그 아들 이강이라는 분이 36살에 일찍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원이에요. 그 이원이라는 분이 세종대왕의 스승이 되는데 양촌 권근이 키워요. 그 이원이라는 분을. 근데 이원이라는 분이 그 좌의정까지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 이원이 아들을 7을 둡니다. 7을 두는데 맏아들이 이대라는 분이에요. 그 이대를 둔제공파라 그러는데 그분의 후손이 해학 이기 선생이에요. 근데 7번째 아들이 이지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이맥이에요. 이맥. 13세 손. 태백일사는 일십당 주인인, 그건 호고요. 이맥이라는 분이 편찬한 것인데 1520년에 그 궁중에 있을 때 궁중에 있는 서적을 보고 짓습니다. 1504년에 충청북도 괴산으로 귀양을 갔다가 1506년에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서 그 궁중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태백일사를 짓습니다. 내 해학 이기 선생 소장녀라. 태백일사는 해학 이기 선생이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책이에요. 해학 이기 선생은 뭐 정말 그 행동하는 애국자입니다. 운초 계현 선생의 스승이죠. 운초와 해학은 1897년 정유년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거의 뭐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해학 이기 선생으로부터 태백진훈, 그 다음에 태백일사 뭐 이런 책들을 전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 태백일사를 지은 것은 이원의 그 막내 아들 이지의 아들인 이맥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해학 이기 선생은 맏아들인 이대의 후손이거든요. 어때 막내 아들 집에서 지은 책이 맏아들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갖고 있습니다. 내 환단일의 상전지 교학경문이, 자, 환국 단국 이래 서로 전하던 교학경문이, 이건 뭐 가르치고 배우는 경전의 문장이 실비하고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소도경전 본원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취재 전거가 그 재료를 취한 그 전거 내력이 가 일견 요연자여라. 딱 한 번 보기만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그 알 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기 천부경 삼일신고의 양서전문이 아주 이 우리 민족의 그 정신 세계사를 다루고 있는 천부경 삼일신고의 이 두 책의 완전한 문장이 구제 편중안이 모두 그 편 속에 있어요. 태백일사 5편인 소도경전 본원에 원문이 다 들어 있어요. 실이 낭가지 대학중용야라. 아주 이 천부경 삼일신고라는 것은 사실상 낭가, 이 낭가라는 것은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삼남,
이 삼시랑의 집단을 난가라 그러는데 한민족의 핵심 정신을 계승해온 집단을 얘기합니다. 우리 배달국 시대에는 3,000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제세행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단군조선 시대에는 국자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모수 단군을 천왕랑이라 그랬어요.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그 삼신상제님을 믿고 또 그 공부를 하고 천부경 삼일신고를 공부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소도 옆에 있는 경당에서 그러한 공부를 했어요. 백제에서는 무절이라 그랬고 신라에서는 뭐 화랑이라 그랬잖아요. 고려 시대에는 그 제가화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선랑이라 그랬고 뭐 조선 시대에는 뭐 선비라 그랬고 해서 이 난가의 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난가의 대학중용 육아에서 대학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부경 삼일신고라는 거죠. 오호라 환단상전지 삼일신법이 자 환국 배달국에서부터 서로 전해 내려온 이 삼일신법 우리 민족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삼일신법이에요. 우리 민족은 지빌함삼하고 회삼기일이다. 잡을 집 한일 하나를 잡으면은 셋을 머금고 있고 지빌함삼하고 회삼기일이다. 셋을 모으면은 하나로 돌아간다. 우리 민족은 하늘과 땅과 인간과 만물과 모든 신을 전부 삼일신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삼일신법이 진제시서하니 진실로 이 책 속에 들어있으니 천부경 삼일신고에 들어있어요. 과 태백진교 중흥지 기현저 과연 태백진교는 우리 태백산 백두산족의 참된 가르침 신교죠. 신교가 중흥할 그 기초가 될 것인가. 수자무하며 족자도 하며 뭐 손이 저절로 춤을 추고 발이 저절로 뛰며 흥욕홍 너무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고 시욕광야라다. 미쳐서 하도 기뻐가지고 미칠 것 같도다. 아주 운초 선생이 천부경 삼일신고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환단곡이 법례가 6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환단곡이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단락까지는 한 편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매듭을 짓는 얘기입니다. 환단곡이는 실경 다실자예요. 모두 경유했다 이거요. 해학 이선생지 감수요. 나 운초 개연수의 스승인 해학 이기 선생의 이 감수를 거쳤고 2차 정근선사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그것을 정서를 하고 이게 선이라는 것도 정서할 선자예요. 아주 깨끗하게 내가 정서를 했다 이거예요. 요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보관하기 위해서 정서를 했느냐? 그것도 또 있지만 출판을 하기 위해서 정설한 것 같아요. 출판하기 위해서 우인 홍범도 오동진 양우지 출구마야 이 날아다니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홍범도 장군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오동진 장군 이 두 분 벗이 돈을 냈어요. 출금해서 부저 기궐하니 새김칼 기자고 새길 걸자예요. 새김칼을 가지고 그걸 새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새기기 위해서 잘 썼던 것 같아요. 운초 선생이. 그래서 그 요령성 관전현 그 성 안에서 목판본 30부의 환단고기를 처음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자, 1위 자인간지 발견 주성이 대하야며 1위 민족문화지 표출 이념이 대하야며 1위 세계 인류지 대합 공존이 대하여라. 자, 세 구절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 두 번째는 민족, 세 번째는 세계예요. 첫 번째는 모든 자아인간이 발견 주성, 주성은 본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본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축하하는 바이며, 저 앞에 있는 일 위할 때 위는 뭐뭐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이 민족문화지 표출 이념이 대하여며, 하나는 우리 민족문화의 이념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축하한다. 우리 민족문화 이념이라면 뭐 광명이세라든가 제세이화라든가 또는 뭐 홍익인간이라든가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세계 인류가 대합공존, 대립을 떠나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축하를 하는 바이다. 신시계천 5808년은 신시계천 5808년. 자, 우리 배달국 기원이 3897년이에요. 3897년이 갑자년입니다. 거기다가 1911년을 더해 보세요. 즉 광무 15년이니 광무 15년은 광무년호는 1897년에 썼잖아요. 고종 황제가. 그럼 거기다가 15년 1911년을 더하면은 5808년이에요. 세차 신해 1911년 5월 광계절에, 이 광계절은 이 5월 5일인데요. 고주몽 성제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고주몽 성제가 영토를 많이 넓히고 이랬기 때문에 5월 5일에 태백 유도, 그 어떤 태백산의 정신을 계승한, 신교의 정신을 계승한 후손인 선천 땅 계연수, 이 선천에는 계시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나도 대전대학에 그 계시 교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북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선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 선천에 계시의 집성촌이 있구나. 저도 그걸 알았어요. 선천, 계연수, 인경은 잡니다. 서우 묘향산지 단구람하노라. 그 전설에 단군이 내려온 곳이라고 하는 그 단구람이 묘향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1년 그 5월 5일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이 법례를 묘향산 단구람에서 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